사람에게는 저마다 집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섬유 유연제 향기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낡은 가구의 냄새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남편 김영수 씨에게 집이란 현관문을 열면 훅 끼쳐오는 구수한 된장 냄새,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 오정혜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세월 영수 씨가 세상의 거친 파도와 싸우고 돌아올 때마다 그를 가장 먼저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자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영수 씨는 기억합니다. 20년 전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던 그 추운 겨울밤을요.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뚝배기 가득 두부와 애호박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를 식탁 가운데 놓아주었을 뿐입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갈을 목으로 넘길 때 영수 씨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온기에 비로소 눈물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 텅 빈 집안에 둘만 남았을 때도 그 헛헛한 마음을 채워준 것은 아내의 찌개였습니다. 그렇게 된장찌개는 영수 씨의 인생 그 자체였고 아내 정혜 씨가 보여주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시간에도 예고 없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치매라는 낯설고 두려운 단어가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영수 씨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건망증일 거라고, 나이가 들면 의뢰 겪는 일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징조는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찌개가 소태처럼 짰고 어느 날은 맹물처럼 싱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타박했을 일이었지만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말아먹었습니다. 오늘따라 입맛이 도네. 거짓말을 하며 빈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것은 혀끝으로 느껴지는 아내의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인정하기 싫은 남편의 슬픈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오후였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배고프죠? 내가 얼른 저녁 해줄게요. 당신 좋아하는 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아. 우리 정이 아직 멀쩡해.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을 끓이고 그릇을 꺼내는 소리.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음악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감사하면서 말이죠. 다 됐어요. 와서 먹어요. 아내의 부름에 식탁에 앉은 영수 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네. 잘 먹겠소. 습관처럼 국물 한 숟갈을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닿는 순간 영수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구수한 된장의 풍미도, 달큰한 애호박의 맛도, 깊은 멸치 육수의 감칠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지근한 맹물에 덜 풀린 된장 덩어리가 주는 텁텁하고 낯선 짠맛만이 혀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영수 씨는 떨리는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은 채 소녀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요? 맛이 없어요? 난 간이 딱 맞던데. 영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홀린 듯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년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싱크대 위 도마에는 껍질도 벗기지 않은 양파, 씻지도 않은 애호박, 포장지도 뜯지 않은 두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육수용 멸치는 봉지째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찌개를 끓여야 한다는 목적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멸치를 우려내고 채소를 씻고 알맞게 썰어 끓여내는 그 수많은 과정과 순서를 모조리 잃어버린 것입니다. 끓는 물에 된장 한 숟갈을 퍼넣는 것. 아내의 기억 속에 남은 요리는 오직 그 단순한 동작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싱크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리 찌개를 태웠더라면, 차라리 소금을 쏟았더라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씻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인 저 재료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서 요리라는 개념이 가족을 먹이겠다는 그 숭고한 보살핌의 알고리즘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므려. 식탁 위의 저 맹물찌개는 이제 텅 비어버린 아내의 기억 저장소 그 자체였습니다. 정이야. 여보, 어떡해. 이걸 어떡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남편의 등 뒤로 영문을 모르는 아내가 다가와 등을 토닥입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래요. 한참을 울던 영수 씨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놓인 흙 묻은 애호박을 집어들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호박을 씻고 서툰 솜씨로 칼질을 시작합니다. 탁, 탁, 탁. 30년 동안 아내가 냈던 그 소리를 이제는 영수 씨가 흉내냅니다. 맹물찌개를 다시 가스불 위에 올리고 썰어둔 채소와 두부를 넣습니다. 괜찮아. 정이야. 이제 내가 하면 돼. 당신이 잊어버린 맛,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앞에서 영수 씨는 다짐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닳아 없어져도 내 혀가, 내 마음이 우리가 함께한 30년의 맛을 영원히 기억하겠노라고. 노부부의 저녁 식탁 위로 다시 구수하고 따뜻한 김이 피어오릅니다. 비록 요리사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 된장찌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도 사랑을 붙잡으려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곳에 자리를 내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정성껏 끓여낼 따뜻한 불씨가 됩니다.